문재인 정부의 사법개혁이 다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지 하루 만인 오늘이죠.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권력기관 개혁 전략회의를 열었습니다. 자,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공권력의 선의를 강조하면서 다시 한번 검경 수사권 조정의 고삐를 쥐었습니다. 모든 공권력은 오직 국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정부가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국민이 부여한 중요한 명령입니다. 검찰과 경찰도 개혁을 하는 만큼 정당한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어제는 자치경찰제 얘기를 발표했는데 오늘은 또 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지난해 내내 헛바퀴를 돌았던 이 사법개혁이 자 어제 오늘 이틀 만에 부쩍 속도가 지금 붙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것이 검경 수사권 분리. 그랬죠. 그래서 경찰에 수사권을 준다는 것이고요. 네. 공직수사 비리처를 설치한다는 것이었고, 그리고 지방경찰제를 시행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권력기관의 어떤 개혁 자체는 정말 정권 초기에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정권 초기에는 결국 검찰은 적폐 수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검찰의 권한은 더 세지고, 그리고 사실은 국회에서는 이 검경 수사권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좀 배관시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고, 네. 더군다나 이걸 주도하는 조국 민정 속에 대해서 야당의 공세가 굉장히 컸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3년차를 맞아서 다시 여기 불을 당긴 것인데, 네. 과연 이 수사권 독립이나 등등 이 것은 다 입법 사항입니다. 네. 국회에서 야당이 협조해주지 않으면 될 수 그렇죠. 없는 사안이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다시 독립을 하고자 하는 것인데 문제는 잘 될 수 있을지. 네. 과연 이 시점에서 이미 비대화된 검찰, 그리고 이미 경찰은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또 그 권한이 커졌고, 그런 상황에서 과연 개혁이 될까? 저는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지금 들으신 것처럼 자치경찰제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 이 모두 국회에서 이제 진행을 시켜야 될 입법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남은 과제가 될 텐데 지금 모두 검경 수사권 조정 역시 국회에 지금 계류 중인 사안이거든요. 문 대통령이 오늘 회의에서 그래서 우회 방향을 지시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남아있는 게 입법이거든요. 행정부 차원에서, 즉 지금 국정원, 검찰, 경찰, 법무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대통령령이나 부령, 규칙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다 했다고 봅니다. 남아있는 것은 법률, 즉 국회가 해줘야 될 문제에서 막혀 있는데 법률이 개정되지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검찰은 현재 보게 되면 직접 수사를 모든 사건에 대해서 직접 수사를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근데 그걸 법률 개정 전이라도 법무부와 검찰이 협의해서 스스로 자신의 직접 수사권을 제한 작동시킨다. 이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청와대 발표대로라면 검찰이 스스로 수사권을 제한하도록 법무부와 협의를 하라는 건데 검찰이 가진 권한인 수사권을 제한하는 것 이게 제대로 지금 논의가 될까요? 법무부랑 협의를 한다고? 네, 지금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네. 아까 이현정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공직수사처, 네. 그다음에 검경 수사권 조정이에요. 네. 공직수사처는 거의 권한을 이렇게 많이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검찰에서 어느 정도는 인정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검찰에서 제일 반대하는 게 검경 수사권 조정 아닙니까? 네. 이 반대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검찰 스스로 네. 뭔가 본인들의 수사권을 제한하면서 내려놓고 입법이 될 때까지 갈 수 있느냐? 네. 그것은 불가능한 거죠. 그렇죠. 이게 법상으로 문제가 있어요. 어떤 네. 문제냐면 그러면 수사권을 제한하려면 어떤 범죄가 발견이 됐는데 우리 앞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을 대비해서 수사를 안 해야겠다. 네. 그럼 그건 직무유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한다고 하면 이걸 경찰에 통보해서 경찰로 하여금 수사를 하게 해야 하는데 네. 검찰이 검경 수사권 조정을 반대를 완강하게 하고 있는데 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네. 그래서 이건 이제 본인의 생각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입법 자체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네. 자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지만 이것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고 지금 3년 차지 않습니까? 다음 또 국회 내년 총선이 또 있어요. 네. 그래서 과연 그때까지 이 검경 수사권 조정이 순항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의심스럽다. 그냥 의문이 가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사법개혁의 고삐를 쥐고 있는 청와대. 자, 검찰, 경찰 수사권 조정의 우회 방안까지 꺼내든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검찰의 반발 때문이죠. 하지만 여전히 국민들의 눈높이는 많이 모자란 편입니다.
검찰에 대한 신뢰도는 여전히 저조하고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는 여전히 높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소통하며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검찰 개혁을 이루어야 미래의 검찰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치경찰제가 윤곽을 드러낸 어제 문무일 검찰총장은요, 검찰미래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검찰개혁 의견을 받겠다라는 의미인데, 근데 여기 이국종 교수가 왜 등장을 하는 겁니까? 일단 이제 검찰미래위원회를 구성을 했어요. 그런데 네. 이전에 이제 검찰개혁위원회가 있었거든요. 네. 거기가 임기가 거의 끝났고 이제 새로 검찰미래위원회를 만들어야 하는데 여기는 좀 사회적으로 다양하고 아마 검찰 입장에서 보면 이국종 교수는 뭐 대한민국에서 모르는 분이 없잖아요. 그리고 네. 뭐 닥터일기와 관련해서 이제 응급실 개혁에 굉장히 상징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박준희 변호사 같은 경우는 이제 재신과 관련된 굉장히 어려운 사람을 변론해서 결국 좋은 성과를 거두면서 그냥 굉장히 공익적인 측면에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네. 그리고 검찰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인물들을 영입해서 검찰의 개혁에 대한 의견을 듣겠다는 거죠. 네. 그런데 만약에 저렇게 유명하지 않는 분들을 영입을 하면 이건 결국 뭐 자기 식구랄지 아니면 검찰 자체에서 그냥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냐 이제 그런 소리를 들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 국민들이 많이 알고 있으면서도 국민들의 존경을 받는 상징적인 인물들을 영입한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서 나온 의견을 가지고 아하. 검찰 개혁의 방향을 정하겠다 네. 이런 취지인 거죠. 자, 어제 문무일 검찰총장은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검찰개혁을 강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검찰의 물밑 사정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른바 여당 패싱으로 버티기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건 무슨 말인가요? 여당 패싱을 한다니요? 발신에 뭐 검찰 저렇게 돼 있긴 한데 저는 이게 뭐 검찰 전체를 얼마나 대표하는 의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이 검찰 경찰 개혁 관련해 가지고 이제 본인들의 뭐 일부인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검찰 내부의 의견을. 검찰 내부의 의견을 전달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어디다가 전달을 전달했습니까? 한 게 이게 뭐 여당이나 개혁 특위 전체에다 전달을 한 게 아니고 네. 야당 일부 의원실에 비공식적으로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자유한국당 측에만 보내고 여당 의원들한테는 보내지 않았다고요? 네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의견을 어떻게 취합했는지 그리고 이 의견의 결과가 무엇인지 조금 더 공식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그 검찰 내부 의견을 전달을 할 거면 굉장히 좀 투명한 방법으로 전달하는 게 오히려 그 본인들이 취합한 의견에 대해서 국민들의 어떤 여론의 공감을 얻는다던가 아하. 아니면 입법부의 공감을 얻는데도 훨씬 효율적인 그 방향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어떤 이런 의견 전달할 때는 조금 더 투명화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여당 또한 그리고 야당 또한 다 포함해서 이렇게 전달을 하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저는 저 내용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물론 검찰이 여당을 패싱하고 일부 야당 의원들에만 보낸 게 문제가 있다 이런 판단이 있을 수 있지만 저 문건의 내용에 보면 뭐 일부 위원들만 참여한 간담회에서 다뤄졌던 내용이 사실상 확정되는 분위기다. 네. 공청회나 소위가 필요 없을 지경이다. 그러니까 사개특위 자체가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결론을 딱 지어놓고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는 불만이 아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정성에 대해서 검찰 입장에서는 불만을 제기해야만 했던 것 같고 네. 실제로 사개특위 위원장인 박영선 의원이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금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만 봐도 이 정권에서는 사실상 결론을 정해놓고 공청회를 진행했다. 이런 부분에서 야당 의원들이 입법 관련해서 이 검찰로 하여금 현실을 좀 알게 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고요. 네. 특히나 자치경찰제가 이제 도입되기로 했지만 네. 지금 정보경찰이 국정원 국내파트 역할을 대체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사실상 경찰의 권력이 너무 비대해지는 문제. 너무 의존도가 높아진다. 그리고 우리가 다뤘던 여러 사건에서도 경찰의 초동 수사가 부실한 것 아니냐. 네. 아까 버닝썬만 관련해서도. 네. 그런 문제는 과연 수사권 조정에서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에 대해서 검찰도 검찰 나름대로 의견을 밝힐 자유는 저는 충분히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저는 검찰을 오랫동안 취재하면서 보면 참 검찰이 영리하다는 생각을 거듭합니다. 아, 그래요? 자, 지금 단계에서 보면 왜 이국종 교수를 미래위원회에 넣겠습니까? 네. 국민적 신뢰를 업고 가겠다는 거죠. 아하. 검찰이 하는 일은 바로 이국종 교수와 같이 그렇게 정말 나라를 위하고 애국을 위한 길이다라는 것을 검찰이 대신 말하고 싶은 것이고 네. 또 하나는 검찰이 어떤 면에서 이 정권 들어와서 이 정권이 원하는 거 다 해줬지 않습니까? 네. 자,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시켰죠. 사법개혁했죠.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시켰죠.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 보고 더 뭘 어떻게 하라는 거냐. 네. 라는 그런 또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만큼 법전에서 보면 충분히 해줬다. 그리고 서울중앙지검 지금 엄청나게 비대해졌습니다. 네. 이번 특수사 한다고 지방검사들을 다 불러 모아고 적폐청산한다고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미 검찰은 개혁하기에는 저는 이미 물 건너갔다. 알겠습니다.
지켜봐야죠. 지금 정부, 청와대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과연 사법개혁 어디까지 끌고 갈 수 있을지 국민들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음 순위로 이어갑니다. 만나보시죠.